주의! 주식아리의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아리입니다. 오늘 코스피 0.4% 내리고 있고 코스닥 0.24% 오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외국도 그렇고 장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하면 우리나라에서 포털 사이트 1위 기업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야후를 많이 쓰다가 다음으로 옮겼다가 현재는 네이버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 통틀어 구글이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구글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50% 이상의 사람들이 네이버를 쓰고 있죠.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2011년 8월 12일 52,892원이었습니다. 현재 28만 3천원으로 현재 28만 3,500원으로 주가가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 주가 추이를 볼 때 5배 이상의 주가 수익이 났을 걸로 추정됩니다. 매년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2017년도 4조 6천억, 2018년도 5조 5천억, 2019년도 6조 5천억의 매출을 달성했고 2020년도 3분기까지 매출이 5조 7천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출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2017년도 25.20%, 2017년도 16.87%, 2019년도 10.77%, 2020년도 19.94%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라고 추정이 되죠. 꾸준히 이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2017년도부터 부채를 보시면 보통 100% 미만의 기업이 안전한 회사라고 보는데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배당금도 많이 주지는 않지만 조금씩 주고 있네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았는데 크게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주가 전망을 볼 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하는데 일본 라인과 야후 통합법인 출범으로 일본 전체 인구가 이용하는 거대 플랫폼이 최초 탄생하게 됩니다. 금융 광고 위에 커머스 콘텐츠가 보완제 역할을 해 네이버의 2021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인과 야후의 일본 내 월간 사용자는 1억 4천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110%에 해당되고 경쟁사인 라쿠텐의 회원 가입자 수는 3분기 말 1억 1,800만 명으로 일본 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29일자로 도쿄 증시 상장 4년 만에 상장 폐지되고 소프트뱅크 자회사이자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와 주식이 병합됩니다. 2021년 3월까지 라인과 야후의 경영 통합이 진행되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 투자사로 Z홀딩스를 두고 그 밑에 라인과 야후가 편입되는 형태이고 네이버의 Z홀딩스 지분율은 32.6%로 2021년 지분법 이익 3천억 원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라인과 야후의 예상 순이익을 단순 합산하면 8천억 원이고 지분법 이익 추정치는 2,600억 원이 되죠. 2021년도에는 통합법인 내 이커머스 온라인 광고, 핀테크 등 사업의 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인은 메신저 기반의 광고와 라인페이 등 글로벌 금융업 사업 기반이 있고 야후는 온라인 쇼핑과 야후 기반 광고, 페이페이가 금융업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두 회사가 합병하면 일본 간편결제 1, 2위인 페이페이와 라인페이가 결합하는 데다 야후의 은행과 카드 사업, 라인의 동남아 금융업 기반이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0%에 이르는 거대 광고 사업자가 되는 점도 아주 긍정적이죠. 올해 네이버는 2021년 매출 65조 3,160억,
영업이익 13조 5,640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 실적 추정치보다 매출은 32.9%, 영업이익은 14.8% 늘어나는 거죠. 내년 데이터 경제 한 이슈로 인터넷 사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고 네이버는 내년 전 사업이 고루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이버는 올해 광고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과형 광고로 승부를 봤는데 스마트 채널은 네이버의 광고 사업으로 지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클릭한 횟수만큼 광고비를 지불하는 클릭당 비용 방식으로 광고주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성격을 띠고 있죠. 광고 경기 둔화로 1위 업체의 쏠림 현상 강화에 따라 네이버의 영향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1년에도 광고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단가가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CJ 대한통운의 통합물류센터 파트너십 강화로 이커머스 경쟁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허브를 활용해 이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의 브랜드 스토어 유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의 경우 내년 36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네이버 웹툰의 북미 지역 일본 라인 망가 등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될 예정이죠. 2021년 콘텐츠 부문 매출액은 30.4%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는 이미 6,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거래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빅히트와 YG에서의 투자 유치와 CJENM,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지분 교환 등을 통한 성장세도 주목됩니다. 내년에 특히 투자와 성과가 가속화되면서 빠른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 대해 큰 성장이 예견되고 있고 앞으로의 주가도 실적이 보여주는 만큼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내가 쓰는 네이버가 망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이 주로 먹고 주로 쓰는 아이템에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투자법인데 재무제표와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추가 상승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더욱 기대되는 네이버에 투자하시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이버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